뉴욕시 24시간 빨래방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평화적 정권 이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즈 주지사는 샌더스급 진보라며 해리스와 월즈 조합은 급진 좌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로마니아에서도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시 한 빨래방에서 무차별 칼부림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숨지는 등 지난밤 잔인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2분경 브롱스 클레어몬트 공원 인근 한 24시간 빨래방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셔츠 더미를 들고 303 런드로맷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그는 빨래방 안에 있던 두 남성을 칼로 찌른 뒤 컬리지 애비뉴 남행으로 도주했습니다. 47세 남성은 등에 칼을 맞아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남성은 다리와 몸통, 등에 칼을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키는 5피트 8인치에 몸무게는 140파운드로 추정됩니다. 또 초록색과 검정색이 섞인 셔츠와 검은 바지,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무차별 공격으로 추정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약 7시간 전 브롱스 포드햄 하이츠 세인트 제임스 공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의 20, 3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8시 15분경 이스트 191번가와 모리스 애비뉴 인근 보도에 서 있던 6명의 남성에게 두 총격범이 접근해 최소 9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6명의 피해자들은 배와 몸통, 사타구니, 손, 다리, 팔 등의 총을 맞았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총격범은 이바이크를 타고 접근, 세인트 제임스 공원 내부에 이를 주차한 뒤 피해자들에게 걸어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갱단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한편 총격이 발생한 지역은 올해만 1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10건보다 증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과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 어제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와 미시건주 두 곳에서 동시 유세를 벌였으며 특히 벤스 의원은 위스콘신주 공항에 착륙한 부통령 전용기를 둘러보며 곧 자신이 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어제 오후 위스콘신과 미시건주를 차례로 방문해 이번 대선이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며 자유의 존속 여부가 달린 선거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디트로이트에서 이번 선거는 자유와 공감, 법치의 나라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혼돈과 공포, 증오의 나라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는 노동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계속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가 재임하면서 미국 경제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며 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폭력 범죄가 늘어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어제 오전에는 미시건, 오후에는 위스콘신을 각각 방문했으며 공교롭게도 위스콘신 방문 시간이 해리스 일행의 방문 시간과 겹쳤습니다.
벤스 의원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위스콘신을 방문, 현 정부를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해리스 행정부라고 부르며 해리스 행정부의 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또 현 정부가 미립국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범죄 위험과 마약 밀반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해리스 행정부에서 식료품 가격이 30%, 유가는 50%, 집세는 40% 올랐다며 해리스 당시는 해고야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벤스 의원은 어제 위스콘신주 공항에서 먼저 도착한 해리스 부통령의 전용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타고 다닐 비행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직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평화적 정권 이양에 확신이 없다며 또다시 대선 불복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을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뒤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패배하면 평화적 정권 이양이 가능할지 전혀 확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지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난 2020년처럼 또다시 지지자들을 규합해 대선 결과 불복 운동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뒤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윽박지르고 이 같은 불복 의사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을 점거하게 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는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대선판은 해리스 대 트럼프의 불꽃 튀기는 대결로 해리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바이든은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나 어제 발언으로 다시 대선판에 뛰어든 셈으로 트럼프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의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끌게 되면서 해리스에게 집중됐던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고 트럼프는 바이든의 발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대선 승리를 잡을 듯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재도전 의사를 졌고 해리스 부통령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상황이 급 반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린다는 결과가 속출하자 측근들에게 지금 캠프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며 질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TV 토론 뒤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가 노출되면서 승기를 잡은 뒤 지난달 13일 유세중 피격당함으로써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사법부에서도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또 당시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로 보고 서로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인지 논공 행상을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선언하며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뒤 그녀의 거침없는 웃음이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게 어필하면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2%포인트 앞섰고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의 2%포인트 리드와도 일치하는 등 박빙의 접전에서 우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점점 초조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난주 한 측근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바이든을 이겼는데 이제는 해리스까지 이겨야 한다는 건 불공평하다며 불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주지사가 샌더스급의 매우 진보적 인물이라며 좌파라는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월즈 주지사 부통령 후보 발탁 소식에 자신의 반응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며 충격적인 선택이라서 자신은 정말 신이 난다며 월즈 선택이 자신의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민주당 길을 걷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극좌로 표현한 데 이어서 월즈 주지사에 대한 해리스의 스마트 버전이며 버니 샌더스와 동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즈 주지사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의료지원법 서명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셔피로가 유대인이어서 친팔레스타인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해리스 진영과 유태인 진영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팍스뉴스 주간 토론 성사 여부에 대해 그녀와 토론할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하며 팍스뉴스 토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외국인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어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서 헌터 바이든이 루마니아 기업인의 로비스트로서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는 등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가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때 루마니아에서 사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던 루마니아 출신 사업가와 계약을 맺고 미국 정부가 루마니아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310만 1258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터는 자신이 금품을 받고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 아버지 바이든이 공경에 처할 것을 우려해서 루마니아 소재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사업가는 2017년 루마니아에서 부동산 사기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이외에도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헌터의 동업자가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헌터는 마약 탈세, 총기 불법 소지에 이어서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기로 외국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버지 바이든은 이 같은 아들을 계속 감싸기만 해서 도덕성이 마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제한 판결을 내렸지만 낙태 시술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같은 경향이 미국인들의 낙태권 찬성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옥스는 미국 가족계획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올해 1분기 미국의 매달 평균 낙태 건수가 98,990건이었으며 지난 1월에는 10만 2,350건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월별 낙태 건수가 10만 건을 넘는 것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6월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고 낙태권 존폐 여부를 각 주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낙태권이 크게 제한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보수 성향이 강한 주는 곧바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고 낙태 금지주 여성들은 인근주를 방문해 낙태 시술을 받는 형편입니다. 가족계획협회는 올해 1분기 원격 진료로 낙태약을 처방받은 여성이 매달 19,700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낙태 건수 2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낙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기본권의 문제이며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오다 명백한 간표 유인임을 인식하고 낙태 문제는 각 주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사실상 변경한 상황으로 어떤 정치인도 낙태권을 부정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카드와 금융거래회사인 비자는 프랑스 경제가 파리올림픽 특수로 활력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을 통해 빈약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티켓과 TV 중계권 판매와 관광 증가가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비자 자사는 자사 데이터를 통해 올림픽 첫 주말 동안 비자 카드 소비자에 대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기업 후원사 중의 하나인 비자는 미국 카드 소비자들이 해외 올림픽 관련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출액이 1년 전보다 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세계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아 급락한 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서 발표한 지난 2일 기준 주간 미 30년 만기 고정모기지 평균 계약금리는 6.55%를 기록해 전주 대비 0.27%포인트 내리면서 2022년 7월 29일 0.31%포인트 급락한 이래 2년 만에 최대 주간 단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국의 주택 구매를 위한 신규 모기지 신청 건수는 0.8%로 전주 대비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반등했으며 대환 대출에 해당하는 제6자 지수도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전체 모기지 신청자 수는 전주 대비 6.9% 올라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가 이른바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소비자들의 지출이 통계상으로는 줄지 않았지만 소매상들은 지출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고용시장이 눈에 띄게 둔화했음에도 아직 소비 지출은 줄지 않았다며 하지만 시장 둔화가 가속화된다면 지출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소비 지출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고 가계부채도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미국 국민의 세후소득 저축률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 징후는 여행 레저 업계에서 감지되기 시작해 디즈니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넘어서는 수요 감소가 있었다며 제품 판매가 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매업체 아마존도 소비자들이 가격이 싼 제품만 찾고 있다고 밝혔고 맥도널드는 저소득층이 이제는 맥도날드를 먹지 않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사와 여행사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메이시스 등 백화점들도 소비 지출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대표적 비관론자로 알려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40% 이하로 전망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경기 침체 확률을 너무 낮게 본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었냐라는 질문에 이전에 말했을 때와 확률면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특히 확률적으로 약 35에서 4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앞서 다이먼 회장이 지난 4월 인터뷰에서 시장이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70% 정도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자신은 그 절반 정도로 본다고 말했음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이먼 회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며 지정학적 긴장, 주택, 재정 적자, 가계 지출, 양적 긴축, 대통령 선거 등 모든 것이 시장을 당황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의 현재 상황이 침체는 아니라고 진단했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차기 정부 내각에 합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자리, 즉 JP모건 체이스 회장 자리를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8일 오후 4시 43분 부산과 약 200km 떨어진 일본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8월 9일부터 22일까지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20개 매장에서 경상북도 특판전으로 다양한 제품을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고객을 찾아갑니다. 대한제국 시기 주미 외교의 거점이었던 워싱턴 DC 소재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립사적지 지정을 위해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에 돌입,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오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인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진단키트가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검사하면 90% 이상이 감염으로 드러나고 있어 한국 방문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99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부패시킨 콜로라도주의 장례업체에 대해서 9억 5,600만 달러, 한화 1조 4천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새로 하마스 수장에 오른 야히야 시나르에 대해 손에 피를 잔뜩 묻힌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 정부는 하루빨리 시나르를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건, 즉 채식 식단을 약 8주간만 진행해도 염증 감소, 대사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는 결과가 나왔다고 스탠포드대 예방연구센터가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입니다. 이상으로 8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